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 2월 0.25% 내리고 5월달 다시 0.25%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5% 금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4.5%니까요. 2% 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많이 나는 거죠. 2%. 금리 차가 더 나면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자금이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의 동향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율이 1381원 정도 돼 있는 상황인데요. 한 1250원에서 1300원 사이를 유지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것이 부동산일 수 있고 선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일부 임대 사업도 많이 합니다. 기흥 같은 데서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혹여니 공매도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좋은 쪽의 투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배팅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한은 총재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우리 실력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아주 크죠. 스스로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낯뜨겁고 어려운 거죠. 솔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죠. 건설업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PF. 건설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설업은 시행사 아닙니까? 대부분. 시공사. 시행사는 이제 조합들이 있겠죠. 그러면 돈을 또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뱅크가 있잖아요, 은행.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건설업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도 문제가 생기지만 은행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적 자금이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대손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산업 생태계, 우리나라 한국 국가 산업 생태계, 국내 산업 생태계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은행은, 시중은행은 1분기에 7조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어요.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서도 대출금리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대금리 차가 좀 많이 난 거죠.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되면 한 7%대 또 가지 않겠습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무차입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산업은행에서 정책 자금으로 대출을 2조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4대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10조를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영세 사업자는 사실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지 못해요. 신용이 약해서. 높은 이자도 필요 없다. 회수가 걱정이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 자체도 안 만들어줍니다. 삼성이야 뭐 담보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10조라는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삼성이 순이익이 일정 부분 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정부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 대출이거든요. 그런 돈을 산업은행에서 2조 원을 대출받는다. 의미가 있죠. 작년 이맘때면 삼성이 HBM으로 고생을 한참 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한 130조 갖고 있었어요, 현금을. 그리고 나서 주가 떨어지고 뭐 자사주 매입 10조 한다고 또 발표가 있었고, 일정 부분에 대한 투자도 했죠. 로보틱스 지분도 더 사고 또 M&A 일정 부분 또 진행한 것도 있지만,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쓸 정도까지의 삼성이 됐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10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은 어떻겠어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상황이 위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롯데 이어서 LG가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LG 화학 자체가 1년에 이자만 1조씩 내야 돼요, 지금. 그거 버티겠습니까? 1조? 그러면 하루에 얼마예요? 30조씩 하루에 300조씩 발생하는 건가요? 30억씩 발생하나, 이자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30억, 33문구. 전화, 그러네요. 30억 정도의 이자가 하루에 발생한다. LG 화학만. 기업 운영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구조조정 잘 하겠죠. 삼성이 정책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건 우리 한국 경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실물 경제의 단면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 금융위기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가게나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로 금리를 내리는 부분도 있고, 환율이 내려와서 외환관리에 부담이 적은 부분은 있겠죠. 금리 내리는데 그런 측면으로 내리지만, 지금 0.25%의 금리가 경기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환율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금리로 물가나 전반적인 내수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저금리 상태에서의 금리를 내리는 거 그렇게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 9년대 경제학 이론이 안 맞잖아요. 인플레가 되면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업이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실업이 늘잖아요. 그 고용하고 물가 상승하고 역학관계 반비례 있다는 게 필립스 곡선 아닙니까? 그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도 인플레인데 실업률은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주는 여파를 수치로 체감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0.25% 금리가 저희들의 경제 활동에 체감적으로 이렇게 오는 건 없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국제적인 부분이나 환율 이런 부분에서 물가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겠죠. 아무튼 한국 대표 기업 삼성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외국에 살면 뭐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네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미국은 한창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하기 위한 법안을 진행 중이죠. 미국의 그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해서 담보 100% 가지고 달러하고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코인 아닙니까?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자가 발생해요. 하루씩 계산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교환할 땐 1대1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규제 완화 법안이 강화 법안에 대한 완화 법안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다 통제를 하는 거로 돼 있고요.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은 취급할 수 없고 비금융 회사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M7 중에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데는 취급할 수 없죠. 은행이 아니잖아요.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죠. 각사별로. 뭐 그리고 100억 불 이하는 뭐 신고를 하고 500억 불 이상은 뭐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시해야 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만 해도 우리가 전자정부지만 넷플릭스 들어왔죠. 그 다음에 구글 유튜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메타의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있잖아요. 이런 SNS가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어도 점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가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하는 시스템을 갖췄을 때 우리나라 원화 생태계 시장 자체는 줄어들잖아요. 줄어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달러는 강세를 띨 거고 달러에 대한 패권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리스크는 적어지는 거죠. 그런 이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 생태계의 왜곡, 훼손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한은하고 기재부가 국회하고 논의하고 해서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빨리. AI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듯이 제도. 그런 우려가 좀 또 많이 됩니다. 이 미국이 불가도 수출하는데 뭔 짓을 못하겠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지 미국을 제외한 세계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삼성 자꾸 이 우려되는 모습이 비춰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FX 홀딩스하고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는 것도 금산분리로 인한 보험업계의 제조업 비중 한도 관련해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그런 인적 분할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이제 드는데 기업을 당연히 지켜야죠. 지켜야 되지만 분할도 분사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의 어떤 생태계 조성 이런 식으로 산업을 넓혀가는 그런 사세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공동화됐어요. 상가 공실이 왜 돼요?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나가니까 그 주변의 상권 그린생활 시설 자체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상가가 그렇게 슬럼화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꺼지면 분당이나 일산 이런 곳 다 슬럼화 되는 겁니다. 자산 가격 폭락하고 지금 40% 50%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50% 더 떨어져야 돼요. 50% 이상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자산의 바탕 위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돈이 안 돌잖아요. 다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도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정책대금 대출받고 지분 유지하려고 지배구조 유지하려고 분사에 인적 분할해서 그 삼성 FX 홀딩스를 한 30조에 팔아가지고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장부가액으로 되는 거에 대한 시가로 돼야 대한 금액 한 30조 되는 부분을 삼성물산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AI를 개발하고 신산업을 선도해야 되는데 이런 재무적인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 저녁인가 제가 보도 보니까 방탄소년단 그 하이브사죠. 하이브사가 SM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M&A 시장에 내놨잖아요. 결국 누구한테 팔았어요? 중국 텐센트한테 팔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텐센트가 뭐 하는 회사예요?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중국엔 텐센트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하고 AI. 세 곳이 경쟁적인 입장 아니에요. 물론 SK 하이닉스는 HBM을 납품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종업계의 경쟁사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나라의 K문화를 매각을 한다? 이게 문화계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얼마에 팔아나는 몰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국가의 중요한 자산들이 M&A라고 하는 헐값으로, M&A라고 하는 명분으로 헐값으로 이렇게 내지는 적당하지 않은 대상한테 매각되는 상황. IMF 때나 있었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업도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있어야 돼요. 물론 돈은 애국심이 없어요. 국경도 없고. 그렇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텐센트 매각건은 다시 생각해 볼 사안이었다. 이런 생각. 저는 삼성이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앞서 나가는 회사가 리드해서 화이팅 하면 그 밑에 있는 벤더들과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들도 화이팅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삼성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보조금, 정책 지원, 제도 지원, 규제 완화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3차 토론회에 언급했던 한마디로 인해서 정치계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면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동영상에서 드려오고 있는데 청년 2세대 이준석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X세대죠. 이분들 정치에 돌아오시거나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덕의 재무장 없이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사과를 하진 않아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로 집단 린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우려됩니다. 우리 윗세대가 저희들한테 받은 걸 우리 청년 세대한테 잘 전달해 주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모쪼록 청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치, 정체성,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단심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정치 여정에 성적 기록부에 기록돼서 평생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 꼬리가 피지도 못하고 질까봐 안타깝습니다. 극단적인 팬층에 도취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청년 정치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